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과연 다시금 또 하락장으로 돌아선 게 아닌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이 비트맥스 창립자도 3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현재 다시금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투심 잃지 않고 끝까지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한번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사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나왔었을 때 시장이 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나오게 됐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괜찮은 흐름이었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뭐 아무거나 사셔도 그래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의 수익,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락이 뭐 진행이 된다, 하락장이 뭐 지속이 되면서 뭐 너무나도 빠진도 그 도망쳐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횡보장에서 약간의 하락세를 좀 더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벌써 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뵙었죠. 그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조금 시장 관망해라.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위치다. 관망하시는 게 좋고, 그날 이제 공략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왔었는데, 이더리움 들고 오는 이유가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물려 있다고 해도 금방 가격대 비트코인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개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현재 저점이다라고 들어가시면은 더 밑으로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이 숨 고르기를 어디까지 할지는 조금 뒤에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두 지금의 장세가 숨고르기 장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만지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건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부터 체크해볼게요. 먼저 코인사부님.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명백합니다. 뭐 코인에 대한 악재가 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그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만 달러를 간다, 또는 뭐 좀 몇 주 동안 뭐 지속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뭐 몇 주 동안 장기화될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했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걱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또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서 또 이제 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희망적인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다가 이 또 그게 또 안 되면서 좀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 철도회사에서 또 디폴트 선언이 나왔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시장에 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을 하는 국가, 그 다음에 사실 전쟁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실 전쟁하는 지역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완전 이제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금에 대한 타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해외나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니까 뭐 이 딱 이렇게 뭐 그 러시아로 들어가는 물류, 그다음에 나오는 물류 이런 것들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리고 결제 이런 것들이 또 막혀버린 상황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효과를 또 이제 러시아는 겪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러시아 경제 상태도 아마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작용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효과를 내면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다가 좀 쑥 빠졌는데 그 이유도 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 공포 지수를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0과 100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라고 판단을 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좀 낙관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원래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52인가 54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중간쯤이어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주죠. 저번 주니까 한 주 만에 이 공포 지수가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확 떨어진 거죠. 그럼 30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공포가 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0에 더 가까우면 뭐 한 자를 쓰면은 거의 뭐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입니다. 근데 지금 30 정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공포감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위축이 될수록 어떤 상황이 나냐면 이거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온다. 매도 물량이 나오네. 그러면은 나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뭐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근데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5%였는데 내일까지 기다렸더니 마이너스 8%예요. 한 번만 더 기다려볼까? 근데 마이너스 10%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도가 되고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커질수록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요. 뭐 공포 물량이겠죠.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더 하락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하락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손해볼 수 없어 하면서 또 팝니다. 그러면서 거의 저점을 찍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단기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지금 현재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뭐 인플레이션도 뭐 더 심하게 되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 그러니까 저번 달이 인플레이션 정말 최고치를 찍고 뭐 이번 달도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번 달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되고 또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을 회수하는 흐름,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회수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5,700만 원 선이었죠. 저번 주만 하자 5,700만 원 선에서 지금 4,900만 원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시장을 지금은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비트코인을 저점을 찍고 단기 저점이겠죠. 단기 저점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 횡보세도 길게는 몇 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이 크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포 심리가 좀 만연해 있고 일단은 10명 중에 3명만이 매매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공포 심리가 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악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조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4,000달러 선, 4만 달러죠. 4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지금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39.5K
39,500달러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코인 서브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에 굉장히 악재들이 좀 가득한 시장, 지금 이 구간에서 뭔가 갑자기 상승을 불러올 만한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여전히 견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다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 이제 매달 이제 10일 정도에 조금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죠. 미국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8.5%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어요. 저번 달에 이제 7.8% 이제 뭐 전망했는데 7.9%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시장 컨센서스 이제 상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스닥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 CPI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더 여기에 대해서 더 급격하게 더 매파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는 금리 인상 정책을 조금 펼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아마 5월 달 같은 경우는 0.5%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조금 예정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문제도 있고 원자재 기초죠. 우리 기름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주유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테지만 굉장히 비싸고 이 주유 기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쉽게 끌 수 없어요. 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최근에 부각되는 거는 이제 상하이 봉쇄 조치입니다. 상하이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상하이가 정말 인구 수도 어마무지하고 정말 큰 도시죠. 대도시인데 여기를 지금 봉쇄하고 폐쇄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간 투자 자금들 다 묶여 있고요. 지금 공장 가동 안 돼서 최근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들을 굉장히 조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상하이까지 봉쇄를 해버리는 이런 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 차트에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비단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제 나스닥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오늘 오전 코스피 안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미 선물 지수 봤을 때 오늘 미국장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차트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서 어디까지 조금 빠지고 어디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해줄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배경이 검정색인데 일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는 양봉이랑 음봉이 우리나라랑 색깔이 살짝 반대인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 차트고요. 기존의 전고점 달성하고 쭉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올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1시간 봉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한 48K 부분 최근에 테스트를 하고 떨어졌는데 고점과 저점 이 피보나치로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기존의 이 구간입니다. 41K 부근에서는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이 1.618 구간인 41K 부근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 줬어야 되는데 좀 크게 빠졌어요. 크게 본다면은 왜 이게 이렇게 빠지냐라고 본다면은 보통 이제 패턴 상승이든 하락이든 보통 ABC 패턴을 가집니다. 하락을 하고 잠깐 반등을 해줬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보통 이 ABC 패턴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A 처음에 내려갈 때보다 반등해주고 내려가는 C 파동이 더 훨씬 더 긴 이런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일단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 피보나치 여기 라인입니다. 약 37K 2.618 라인까지 조금 하락을 조금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를 찍고 반등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37K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최근까지 받으면 이제 5번, 그리고 과거에도 6번 이상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강력한 매물대인 만큼 이 구간만큼은 굉장히 지킬 거고요. 제 ABC 파동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C파가 한 여기 A 파동 정도 길이보다는 조금 길게 빠지고 지금 피보나치상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한 37K 부근까지는 지금 일단 관망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알트들 매력적인 가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줍잖아요. 내가 오늘 39K에서 주어요. 그러면 37K까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굉장히 높아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 한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금요일 날
지금 매수하면은 비트코인 도면서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매수한 알트코인 가격 낮아지고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보다 훨씬 높게 42.2%까지 굉장히 도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저녁장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인 다음에 이 도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매수한 알트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매수한 알트 빠지는데 비트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 구간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 포인트 가져가시고요. 내 알트 더 위에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관망 포지션으로 가져가시고 비트 올라가 줄 때 그때 저점에서 한번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그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든지 그때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깼다는 거, 5천만 원 선을 내어줬다는 것 자체가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파동 관점으로 또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37K, 3만 7천 달러 선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특히나 이 37K 부근이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던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 점유율을 다 가져간다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잠시 뒤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뭐 아까 인플레이션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전 뭐 국내 기업 그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일반적인 기업들 말고 이 투자 운용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의 보유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제일 큰 자산 운용사, 그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서는 지금 이더리움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뭐 1,800억 정도 들고 있다라고 좀 하고요. 점점 보유량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 장기 홀더들에 대한 부분과 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산운용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이제 기관 쪽에서 매입이 들어온다면 이 얘네들의 이 홀딩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그냥 뭐 하나 매매했다가 뭐 우리처럼 뭐 번개꿀 콩고 먹는 것처럼 막 그냥 5% 수익 내고 그냥 나오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근이기 때문에 매집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300만 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매매하면 그냥 뭐 단 몇 초면 매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에 몇 억, 하루에 또 몇십억 이렇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매매를 빠르게 하려고 했다가 내가 호가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진행하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뭐 100%, 200% 또는 300%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투자가 이제 장기 홀더들 사이에서 나오는 투자입니다. 근데 그게 기관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미래 가치를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1,700억, 뭐 1,800억, 뭐 2,000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좀 상징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 30곳 정도를 이제 뭐 조사를 해본 결과 한 8조 내지는 10조 정도의 그러니까 다 모아보면 그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적인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차이를 좀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8조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보유하고 있느냐? 물론 자산운용사들은 자산을 이제 좀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기업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반 기업들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테슬라에서 말을 했던 뭐 비트코인으로 우리 뭐 모델 뭐 3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제를 받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이제 결제 창구를 열어서 좀 더 매출을 끌어들이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최근에
뭐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뭐 만들면서 진출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게임들 같은 뭐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뭐 NFT를 만들어서 이걸 코인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심심찮게 뉴스를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뭐 그냥 뭐 클릭을 했는데 뭐 무슨 회사에서 뭘 만든다. 근데 이게 뭐 NFT가 나왔다. 또는 뭐 NFT 시장을 좀 돌아보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코인 쪽으로의 이 활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매출 저조한 기업들 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들의 이 활로를 제공해주는 곳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들을 좀 가지고 와서 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와서 이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유를 함과 동시에 신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NFT나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저번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뭐 NFT 사업으로 뭐 진출을 한다 또는 뭐 메타버스로 또 진출한다. 근데 메타버스는 NFT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뭐 코인을 또 만들고 제작을 하고 뭐 요즘은 뭐 ICO는 안 하겠지만 뭐 만들어서 NFT화 시키겠죠. 또 그러면 그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코인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채굴을 통해서 뭐 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코인을 채굴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모티브가 되는, 그러니까 모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코인을 갖고 있어야 뭐 새로운 것들 채굴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거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부 코인이 있는데 뭐 제가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저한테 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사부 코인을 사야 제가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상품을 이용하려면 그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활기를 불러일으킬 거고 불러일으켜준다면 상당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 코인을 홀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산다고 사고 홀딩하고 사고 홀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자체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상당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지금 하락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또 우리가 뭐 오늘만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달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좀 투심을 잃지 않고 이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과 알트 대장주인 이더리움에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외 기업들에서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비트코인을 통한 신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특히나 뭐 여러 기관들 또 여러 투자 회사에서 보유량을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늘려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우리 기업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코인 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37K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차트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떨어질 때는 너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고 막상 오를 때도 너무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흐름 보시면은 뭐 나이키, 아마존, 애플, 디즈니, 뭐 구글 이런 데서 정말 지금 다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 분들을 굉장히 채용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고 이 블록체인 시장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근데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뭐 경쟁자로는 뭐 애플이랑 뭐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더리 경쟁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경쟁을 하고 굉장히 실적도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삼성전자 직원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살짝 떨어지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나스닥과 뭐 커플링 돼서 조금 움직인다, 뭐 디지털 자산 디커플링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파이 커져가고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는 게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37K까지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시장 계속 키워 나갈 거고 계속 커져 나가는 거니까 한 달 뒤, 세 달 뒤, 6개월 뒤 그리고 길게 정말 1년 뒤에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이 정말 최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1-2주 정도 조금 힘들지만 잘 포지션 잘 잡고 관망 포지션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금 같은 경우도 1년 기다려가지고 이게 뭐 이자 받고 하듯이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보시고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지만 또 올라올 때 또 금방 올라오는 시장이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손절하면은 다 손해지만 일단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수익 줍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3년 기다리면 한 번 기회를 준다고 하죠. 코인 시장은 이제 거기보다 3배 정도 빠르니까 1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은 좀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테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줍줍하는 그런 고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테라 재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줍고 있습니다. 한화 약 한 10조 2,340억 원의 이제 추가 매수를 앞두고 있는데 10조 달러 규모로 이제 BTC를 매수를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라랑 이제 루나 가격 안정화 시키는데 여기에 쓰인다고 해요. 이건 담보 자산으로 이제 BTC를 계속해서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 같은 걸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뭐 3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손절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갈색 고래들이죠. 갈색 고래들의 지금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진짜 찐 하락일 때는 거래소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크립토콘트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거래소에 유입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유입은 물론 되고 있죠.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가고는 있지만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 찐으로 어마무지한 매도 물량을 가지고 흘러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또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1,900만 개,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서 1,900만 개째 채굴이 되었고 거의 이제 한정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경제만 조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안정적인 좋은 장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크게 조정받는 중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격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때 그리고 또 가격적인 무빙이 좀 극심할 때 우리는 좀 더 차트에 매몰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한 발 떨어져서 실물 경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놓치기 쉬운 호재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테라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점, 여러 기관들에서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현 시점 특징적인 움직임과 또 흐름들,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오늘 특징 코인은 정말 여태까지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가 좀 더 좋아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코인인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 카이버 스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이버 스왑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코인을 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다른 이제 뭐 환율 적용을 해서 좀 유리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여러 군데의 거래소를 이제 가격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뭐 그걸로 이제 좀 유리하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이버 스왑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거를 굉장히 유리하게 제일 유리하게 해주는 게 이제 카이버 스왑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버 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웬만한 체인들 또 다 제공을 하고요. 뭐 여러 거래소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좀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패턴 자체도 점진적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는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뭐 전반적인 흐름을 그냥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전에 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기 전부터 슬슬 시동을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한번 눌리는 거야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쪽에서 한번 이탈은 나왔지만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팍 떨어졌을 때 저저번 주에 그때 팍 떨어졌을 때고 이때도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예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푹 빠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버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좀 내려가니 다른 코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지금 뭐 코인 시장에서의 기준이랄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격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 카이버 스왑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카이버 스왑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카이버 스왑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럼 카이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뭐 예전에 2,000원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기간 지금 현재 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2배 이상의 상승을 할 때까지 그렇게 큰 기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고 정말 신박한 프로젝트도 있고 좀 뻔한 프로젝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프로젝트만 괜찮고 또는 우리가 매매하는데 또 이롭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슈라고 한다면 충분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런 코인들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0원 선, 그러니까 저점은 지금 현재 2,000원이거든요. 단기 저점 2,000원인데 2,000원 부근에서 5,000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하락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원래 2배 정도 올라가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4,000원 부근 정도 거기 정도 한번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고 그 이후에 뭐 5,000원 이상 또는 6,000원까지 수익을 노려보셔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이 특징 코인들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막바로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때 좀 내려왔을 때 단기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 또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런 좀 조정 장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코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좀 관심 코인에 담아두셨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준비한 특징 코인은 오늘 이제 웨이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웨이브 최근에 이제 뭐 문제가 있다, 폰지 사기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웨이브가 뭐 폰지 사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스테이킹 시스템 자체 웨이브 연동 알고리즘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웨이브가 이제 3월달에 굉장히 비트코인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5배 이상 좀 급등하기도 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맞물려가지고 러시아 이더리움의 웨이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제 USDN이라고 하죠. 웨이브의 자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담보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웨이브의 가격 상승을 조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테라 같은 경우가 앵커 프로토콜 이제 이율을 약 20% 정도 주면서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테라가. 근데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웨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정도 뉴트리노 이제 거기 스왑하는 곳에 이제 15% 정도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해주면서 정말 큰 상승을 조금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트위터가 여기에 있어서 이게 폰지 사기가 아니냐, 고래들이 이걸 가지고 가격 장난을 많이 치고 있다라는 이슈가 조금 불거져 나오면서 매도 압력이 세졌는데 이 매도 압력에 있어서 웨이브가 버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USDN 같은 경우는 이제 패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1달러당 1 USDN으로 이제 가격이 고정되어야 하는데요. 정말 강한 이제 매도세가 나오거나 했을 때 웨이브 자체의 매도세 그리고 USDN 자체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 패깅이 조금 흐트러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통은 이 담보물 우리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이 가격을 다시 맞추는 이런 시스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웨이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크게 빠졌을 때 하루에 이제 스왑이 가능한 이런 비율을 좀 제한을 해놨어요. 이 제한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 제한을 해놔서 충분한 양을 이제 스왑을 못 해주게 되면서 이게 더 큰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한 고래가 뭐 특정적으로 이제 뭐 장난을 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에 일단 오류가 있었다는 거.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왑하는 비율에 있어서 거의 뭐 하루에 무제한으로 스왑할 수 있게 무제한 스왑해서 가격을 딱 맞출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에 있어서 웨이브 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체크를 하지 못하고 하루에 스왑 비율을 제한을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게 곧 이제 가격의 하락으로 이제 조금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USDN을 가지고 있는 예치한 사람들은 이제 웨이브 코인을 이제 매도해가지고 다시 자기의 1달러를 돌려받는데 지금 웨이브 가격을 매도하려고 보니까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더 빨리 매도해야겠죠. 그러면 더 빨리 매도하는 과정에서 더 큰 하락폭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웨이브가 더 매도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이거를 조금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4월 10일 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제한을 리미트를 풀어버리는 이런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USDN으로 예치한 고런 규모 대출 규모의 약 100%가 큰 고래들에 의해서 가격 조정 시스템에 조금 투입된 게 아니냐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황상으로 의심만 조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이브 재단이 조금 미흡하게 설계를 진행했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이게 오히려 지금 차트로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자세한 거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진행 중이고 자세한 건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 거의 뭐 바닥 잡고 약 10,000원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 나서 크게 봤을 때 약 0.618 라인까지 밑으로 깨져버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완전 다 깨졌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구간이고요. 지금 거의 뭐 과매도 구간에 다 진입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지지를 받아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을 살펴봤을 때 주요하게 지지받았던 조금 매물대가 조금 있었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
구간입니다. 약 한 32,000원, 35,000원. 기존에 이제 전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이 구간 정도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구간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해주고 있고 지금 어디 구간에서 조금 멈춰질지 조금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28,000원 구간입니다. 28,000원 구간에 조금 단기적인 매물대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37K 더 깨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37K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 구간도 굉장히 조금 많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적으로 지금 웨이브가 가격에 많이 빠졌는데 들어가 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계신 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안정화돼서 다시 투자자들의 조금 신뢰를 좀 얻어서 차트가 조금 복귀되기를 조금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손절이라도 조금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웨이브가 차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가격 하방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조금 여유 자금을 남겨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두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또 공략해 볼 만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코인들을 담으면 좋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오늘 또 오랜만에 NFT 코인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샌드박스라는 코인인데 사실 샌드박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NFT 중에서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샌드박스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샌드박스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샌드박스를 왜 갖고 나왔냐면 최근에 그 NFT 시장 열기도 그렇게 막 왕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더 전에는 시장이 하락을 해도 NFT는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기가 뛰다가 최근에는 시장과 NFT 시장 다 그냥 열기가 좀 식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더 개발이 되면서 더 완성형의 상태로 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는 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또 이런 쪽으로 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시장을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NFT 쪽에서 대장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샌드박스 충분히 우리가 매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의 흐름의 차트입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그냥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이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지 라인대를 여기서 잡아주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예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샌드박스가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라인대를 여기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똑같이 최근처럼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지라인대를 잡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 코인의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길게 놓고 보면은 예전에 이 고점을 찍었던 라인대,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죠. 이 고점을 찍은 라인대를 결국에는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여기서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락했던 기간과 상승했던 기간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식을 해보신 분들 또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론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락했던 기간이 긴데 올라갔던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바로 그만큼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린 기간과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락하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승하는 기간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지금 NFT 시장 뭐 엄청난 열기를 띠고 있나요? 뭐 NFT 나오면 그냥 무지성으로 사나요? NFT 막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3,400원 이하로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이제 3,410원인데 그래도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000원 이상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6,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 뭐 진행이 되고 인플레이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3,200원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샌드박스는 워낙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NFT 대장 코인인데요. 일단 과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NFT가 워낙에 붐이어서 정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바닥 다지기 이후에 좀 점진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공략해볼 코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최근 기사 보시면은 포스 전환 첫 번째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이제 적용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섀도우 포크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메인넷 자체를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서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실제 게임이 있고 그걸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테스트 서버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래 뭐 본 서버로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섀도우 포크라고 합니다. 이 섀도우 포크에 있어가지고 이제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13.5초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 한 2번 정도의 추가적인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해당 테스트넷을 이제 포스 전환에도 성공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정말 전망이 굉장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스트넷에서는 POW에서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완벽하게 이제 전환된 것 같고 병합 중에 이제 사소한 문제 어느 정도 사소한 문제 조금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성공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2번 테스트에서 이런 부분들 작은 이제 사소한 실수 같은 부분들 잘 잡아내가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알트를 담기보다는 이더리움 담고 이더리움 비트가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먼저 올라갔을 때 그때 팔고 나머지 그때 알트들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약 한 375만 원 정도 구간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4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우선 이더리움을 신나게 주고 담으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약 37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큰 쭉 올라갔던 이 상승 패널을 깨고 지금 보시면 N자형으로 지금 살짝 눌려 있습니다. N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37K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 부분이 저점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다 풀면서 때려버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투자하고 싶은 비중의 한 5분의 1 정도 지금 현 구간에서 담아서 평단 낮추셔가지고 올라가시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라인은 저는 9월 달쯤에 길게 보고 장투로 매도해도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약 430만 원 정도 구간에서 익절하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3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손절하고 그 이후에 조금 진입하는 이런 포지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근본 있는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 관련된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장을 오히려 줍줍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의 알트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포트에도 담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또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매일 또 검색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알트코인들 관련해서 또 멘트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매력적인 가격의 알트 어떤 시점에서 진입을 하면 좋을지 해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